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1일이니까 제가 은방울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왜 5월 1일인데 은방울꽃 얘기를 해야 하냐 하면요. 5월 1일이 노동절이죠. 이 노동절 날 프랑스에서는 이 은방울꽃을 서로 교환하는 풍습이 있답니다. 굉장히 매력적인 풍습 아닌가요? 그래서 그러면 5월 1일이면 은방울꽃 얘기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저도 한동안은 5월 1일이면 블로그에다가 꼭 은방울꽃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블로그에 이제 할 얘기는 다 해가지고 그동안 했던 얘기를 한번 유튜브에 풀어보겠습니다. 특히 이제 은방울꽃이 뭐 어떤 곳에서는 이 꽃다발이 뭐 몇천만 원짜리라는 그 글이 기사가 나왔을 정도로 막 고가의 식물로 알려져 있죠. 근데 이 은방울꽃도 잘 키우면 굉장히 쉽게 번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지금 저희 집에 보면 은방울꽃이 거의 뭐 수백 포기가 자라고 있는데 이게 2009년에 겨우 이제 한 포기에서 불어난 겁니다. 그때 이제 무안에 사시는 저의 그 칼럼 팬분이 그 토종 은방울꽃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저희 여기 전부 은방울 꽃밭입니다. 그 사이에 많이들 남들에게 캐주기도 하고 그랬지만, 그리고 이 은방울꽃 꽃이요 올해는 특히 굉장히 많이 피었습니다. 이렇게 다 이파리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위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이게 속속들이 꽃들이 너무 예쁩니다. 그 은방울꽃은 이렇게 그야말로 종처럼 은방울 소리가 날 듯한, 방울 소리가 날 듯한 이런 귀여운 꽃 모양도 예쁘지만 또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옆에 서 있으면요 향기가 참 은은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전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.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은방울꽃을 그렇게 교환할 정도로 은방울꽃이 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은방울꽃에 대한 지식도 프랑스가 사실 최고입니다. 저희 동네에 그 한 지인분이 은방울꽃을 굉장히 많이 가꿨는데 꽃을 한 송이도 못 보셨대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저한테 이제 제가 은방울꽃을 많이 보니까 비결을 물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영어로 된, 한국말로는 물론 자료가 없어가지고 영어로 된 자료를 찾아봤더니 영어로 된 자료도 거의 없더라고요. 그런데 프랑스어로 뒤지니까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. 너무 밀식을 시켜주면 꽃이 잘 안 핀다. 물론 뭐 저희 집도 이 정도면 뭐 밀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꽃이 잘 피는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집은 약간 그늘에만 많이 심은 것도 한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 프랑스 자료에는 너무 밀식을 시켜주지 마라.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많이 캐가지고 나누기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. 이 은방울꽃은 뭐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는 그냥 심으면 이렇게 뿌리 줄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, 손이 너무 크게 나와서 좀 그렇죠. 이게 줄기 뿌리 또 새순이 돋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뿌리가 뻗어서요 잘 번식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씨앗 번식을 잘 하지는 않는데 이게 씨앗도 쉽게 내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. 그 농사로라는 그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사법을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요. 거기 들어가 보면 은방울꽃의 씨앗바라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. 은방울꽃 씨앗을 심고도 한 5년은 지나야 발화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냉장고에서 보통 이제 겨울을 많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씨앗들을 이제 빨리 발화시키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는 법을 많이 쓰잖아요. 다른 씨앗 같은 경우 뭐 한 4주에서 6주 뭐 이렇게 쓴다면 은방울꽃 같은 경우는 거의 13주에서 21주 뭐 이 정도 해야 된다고 농사로에는 소개가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여러 가지 탐구를 한 결과 이 발화법을 굉장히 빨리 쉽게 1년 만에 발화시키는 법을 찾아냈습니다.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은방울꽃 씨를요
가을에 땁니다. 은방울꽃은 요 이렇게 예쁜 조롱조롱한 요 종마다요. 가을이 되면 주황색이나 빨강색으로 이렇게 열매가 씨앗이 달려서 익어갑니다. 그 씨앗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그 안에 그 열매 안에 이 흰색 약간 그 살색 같은 씨앗이 나오는데 그 씨앗이 뭐 어떤 건 한 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5개가 나오기도 하고 하여간 좀 다르지만 여러 개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씨앗을 꺼내 가지고 냉동실에 이제 한 나흘이나 닷새 정도 넣었다가 꺼내 가지고 그리고는 땅에 심으면요 그 이듬해 곧바로 납니다. 저는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냉동실에 사흘, 냉장실에 뭐 하루, 또 냉동실에 사흘, 냉장실에 하루 이렇게 2번을 해가지고 심었더니 2년 반 뒤에 났는데요. 작년에는 그냥 곧바로 냉동실에 닷새였는지 나흘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길게 그대로 넣어두었다가 꺼내가지고는 냉장고에서 서서히 녹인 다음에 바로 심었습니다. 지금 어떤 게 새싹이냐 하면요. 요런 것들이 지금 1년차 싹입니다. 보이시나요? 이거는 자풀이고요. 보이시죠? 한 웨이브로 이렇게 돋아있는 요런 애들이 다 은방울꽃 1년차 작년에 씨앗을 심어서 난 싹들입니다. 이거 진짜 제가 처음으로 해봤고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방법이니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같이 해보셔서 은방울꽃을 발화도 시켜보면 이렇게 뭐 씨앗으로 발화를 시키는 재미가 굉장히 식물 키우는 재미이고 신비잖아요. 근데 이제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인방울꽃이라는 식물이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씨앗의 과육을 그냥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그 과육을 주물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막 그 과육을 그냥 막 주무르고 이것도 일종의 뭐 열매니까 이 뭐 맛도 좀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맛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막 진짜로 갑자기 막 손등이 그 다음 날로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얼굴도 이상하게 막 못생겨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야 그게 회복이 됐으니까 그 의외로 이 독성 식물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은방울꽃이 이렇게 이쁘긴 해도 독성이 강하니까요. 그 절대로 막 과육을 그냥 주무르지 마시고 꼭 이제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하셔서 예쁜 씨앗을 꼭 여러분들 발화시켜서 재미를 보세요. 그러니까 냉동고에 닷새 그리고 냉장고에 하루 둬서 서서히 녹인 후에 그해 겨울에 곧바로 땅에다 심으면 그 이듬해에 싹이 틉니다. 여러분 재미있게 원예하세요.